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2장의 그림 2-4를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첫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자에 대한 정의적 특성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먼저 다루기 전에 소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회로 해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회로에 저항도 있고 전원도 있고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먼저 다이오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학기 전반에 걸쳐서 이 회로에 다이오드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모르면은 회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이오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는 소자입니다.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왼쪽 단자를 에노드라고 합니다. 에노드. 그래서 기호로는 A를 표시하죠. 에노드. 오른쪽 단자를 캐소드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C가 아니고 K라는 기호를 써요. 에노드가 양극이죠. 캐소드가 음극이 되죠. 전류는 에노드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잘 흐릅니다. 캐소드에서 에노드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를 스위치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온오프하는 스위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다이오드를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주로 스위치로서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는 회로들이 아날로그 회로가 될 건데, 아날로그에서는 물론 이 회로는 지금 E라는 저 전원이 직류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앞으로 교류 전원을 다루게 될 건데, 그때 아날로그에서 이 다이오드는 정류 작용을 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다이오드 용도라고 본다면은 스위치로서의 디지털에서 다이오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는 정류라고 하죠. 정류.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죠. DC를 바꿀 때 정류 작용을 합니다.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칭과 정류.
다이오드를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다이오드를 정기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전압 전류 특성 옥수이 필요하죠. 수평축을 전압분인 합시다. 수직축을 전류 I라고 하고 0이라고 합시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보죠. 전압을 오른쪽으로 전압을 끌어준단 말은 전압을 점점 양의 전압을 높이는 말이고 전압을 플러스 전압을 끌어준다는 말이고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전압을 끌어준다면 마이너스 전압을 끌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순방향으로 전압을 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되죠. 오른쪽 방향으로 전압을 끌어주면은 다이오드 커브가 특수 곡선이 이런 형태의 곡선을 만들더라는 거죠. 직선이 아닙니다. 커브가 만들어요. 마치 치수 함수처럼 그죠? 이런 커브가 형성이 돼요. 역방향으로 전압을 끌어주게 되면은 커브가 다르죠. 이런 모양을 띱니다. 이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커브의 각각의 점에서 이 접선을 그어보면은 접선들이 기울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잖아요. V분은 I 이런 형태인데 이게 보면 저항의 역수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V분의 I 컨덕턴스라고 그러죠. 그죠? 저항의 역수예요.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어떤 전압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포인트에서 그 기울기가 달라지잖아. 그죠?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죠? 가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변장이에요. 그래서 다이오드 저항 크기를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계속 가변되니까. 근데 역방향으로 살펴보면은 거의 전류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역포화 전류 또는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금 그죠? 수평축과 조금 이쪽으로 지금 표시를 했지만은 사실 거의 0입니다. 이걸 누설 전류, 역포화 전류라고 하죠. 누설 전류 또는 역포화 전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 이상의 전압을 더 끌어주면은 다이오드가 그 전압의 크기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걸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흘러갑니다. 다이오드가 이쪽에서 사용을 하면은 이 항복 영역 이 구간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다이오드가 나중에 타서 전류가 가전류가 흘려서 그죠? 타기도 하고 그죠? 결국은 다이오드가 고장이 나겠죠. 그죠?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영역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저 범위보다 작은 역전압을 걸어야 스위치로서의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면은 그죠? 오프된 상태로서 동작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역방향으로는 지금 전류가 거의 안 흐른단 말은 역방향의 저항 크기는 무한대로 보시면 돼요. 순방향에는 가변이 됩니다. 다 다르죠, 그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항이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다이오드는 전압적인 특성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요 순방향에서 이 커브를 잘 보시면 커브를 폴더로 시켜보세요. 겹쳐보세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다시 그죠? 폴더를 시켜보면 이 모양이 여러분들 좌석에 의자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 다리 무릎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다이오드가 이기까지 하더라도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데 이때부터 다이오드가
정기적으로 온되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서 턴온 전압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무릎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걸 니 볼티지라고 무릎 전압이라고도 얘기해요. 무릎 전압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니 볼티지라고 해요. 니 볼티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턴온 전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험에서는 이걸 스레솔드 전압, 임계 전압이다. 그러니까 온오프가 바로 바뀌는, 그죠? 그 경계점의 전압이라 그래서 스레솔드 전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온오프가, 그죠? 바뀐다 이 말이죠. 니 볼티지를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면은 니 볼티지가 0.7V고, 앞으로 회로 해석할 때 계속 이 전압을 무릎 전압을 이렇게 사용하겠단 말입니다. 게로마늄은 0.3V예요. 이 전압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회로 해석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실리콘 다이오드는 그 무릎 전압이 0.7V가 되고, 게로마늄은 0.3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다이오드를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회로 모델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모델링이 다이오드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위치를 하나 갑니다. 스위치는 스위치. 그 다음에 방금 무릎 전압이 있다, 그죠? 스레솔더에 무릎 전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이런 저항이 하나 있어요. RB, 벌크 저항이라고 해요. 벌크 저항. 이렇게 다이오드를 모델링을 하는 걸 제3 근사 해석이라고 해요. 다이오드의 가장 정확한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는 제3 근사 해석을 사용 안 하고 제2 근사 해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RB라는 이 벌크 저항이, 다이오드도 물론 저항을 같이 있잖아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저항이 있지만은 이 저항은 회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크게 작단 말이죠. 작기 때문에 회로 해석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RB를 무시해버립니다. RB를 무시하면 그만큼 회로 해석이 간단해지겠죠. 오차는 조금 더 나겠지만은, 그런데 무시할 수 있는 오차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해석을 할 때 RB라는 장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앞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리콘 다이오드였다면은 이 무릎 전압 0.7V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제 붙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때를 순방향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이 저항이 빠졌잖아요, 그죠? 요걸 제2 근사 해석이라고 해요. 제2 근사 해석.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제2 근사 해석으로 다이오드를 모델링을 하겠단 말입니다. 역방향에서는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스위치가 끊어진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해요. 연습 치고도 필요 없죠. 그려놔봤자 이 부분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제 개방이 되는 회로니까, 그죠? 전체가 없는 회로죠, 그죠? 역방했을 때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앞으로 이제 다이오드가 회로가 주어지면 이렇게 제2 근사 해석으로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1 근사 해석은 이 0.7V, 2V를 없앤 그냥 스위치만의 회로로서 디지털 회로에서, 그죠? 그렇게 모델링을 하면은 제1 근사 해석. 그럼 이 무릎 전압까지 다, 그죠? 해석에서 빠지게 되다 보면은 차가 좀 많이 커지죠, 그죠?
해로 해석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제1근사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죠? 오차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2근사 해석으로 해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전 과정을 제2근사 해석으로 가지고 해로 해석을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 해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 E라는 것은 전원을 얘기하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전원이죠, 전원. 이 전원을 기전력이라고 해요. 전기를 일으키는 힘, 이런 뜻이죠. 전원이다, 전원. 전원의 극성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시작이 시계 방향으로 들고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그죠? 전압이 꺼주면은 그죠? 극성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게 된다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기전력은 전압 상승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전압 상승은 그 다음에 이 기전력 오른쪽 부분에 있는 소자들을 부하라 그럽니다. 부하를 못 들어가죠. 부하. 못 들어가. 요것들은 부하에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전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 상승이 일어났지만은 이 부하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다이오드 부분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표현하고 전압 강화. 기전력의 자리에서 실리콘 다이오드를 살펴봤을 때 실리콘 다이오드 이쪽 극성이 플러스잖아요. 그죠? 에노드고 그러니까 극성을 지금 각게 지금 해로 연결해 놨잖아요. 그죠? 이런 걸 순 바이어스 됐다고 얘기합니다. 순 바이어스. 순 바이어스가 되면은 조금 전에 모델이 제2근사 해석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스위치가 이렇게 붙은 형태입니다. 0.7V 그죠? 무릎 전압이 이렇게 적용됐잖아요. 그죠? 순 바이어스에 스위치를 붙어서 이거는 스위치는 또뭐 그리기 불편하니까 스위치는 없애버리고 요 0.7V짜리 요걸 하나 달아주면 돼요. 요걸 등가 회로로 다시 표현해보면은 등가 회로로 표현해보면은 그 회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 전압이 0.7V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모델링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T라고 해요. 여기는 V용화로 뒀다 그죠? 이렇게 다이오드를 모델링하고 나니까 출력이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마치 여기에 전압을 E라는 전압을 기전력을 지금 걸었거든요.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지금 다이오드 이렇게 모델링을 보니까 출력처는 여기 다이오드 양단의 출력을 지금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다이오드에 얼마의 전압이 출력 전압이 얼마가 되겠냐 이 말인데 결국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니까 마치 출력측은 0.7V짜리 건전지 하나 달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그죠? 결국은 출력 전압은 그냥 이걸 해을 해석할 필요 없이 V는 0.7V라는 거 바로 구해집니다. 그죠? 출력 전압 바로 구해버려요. 그죠? 모델링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들이 이런 거죠. 쉽게 해를 해석돼버리니까.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보았다? 전류는 이제 킬로앰프 전압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이게 전압 상승, 전압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극성들이 여러분들 극성을 잘못 적용해버리면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렇게 기술력과 부하를 구분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킬로헤프 전압법칙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킬로헤프 볼티지로 그러죠? 킬로헤프 전압법칙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KVL로. 자, 기술력은 전압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죠? 이게 10V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거는 지금 R 양단에 전압 강화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양단도 부하 양단이 부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압 강화 발생한다는 거죠. R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한다면 V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강화다, 그죠? V고 한 바퀴 돌아왔다, 그죠?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죠? 골 제로 하면은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전압 알고 있잖아요. 이 전압 10V 줄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이고 R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D라 했으니까 V는 IR이죠. ID에다가 R을 곱하면 돼요. ID에다가 그죠? R을 곱하면은 VR이 됩니다. 근데 V1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전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7V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지금 10이 되겠죠. 따라서 ID는 R 값이 얼마나 1kg니까 R 분화 1kg 다 넘어간다, 그죠? 넘어가니까 10 빼기 0.7이다, 그죠? 9.3이니까 kg로 2가 되겠죠. 그래서 9.3mA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새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